이강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가 매매 계약을 할 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처리되겠지라 하는 안일한 생각이 수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7년간 보유한 상가 건물을 매각해서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60대 부부가 계셨는데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관련한 특약이 누락이 되어서 예상치 못하게 1억 2천만 원이라는 부가가치세 납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세는 10억 차익을 얻었지만 양도세는 뭐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은 내야겠지만 예상하지도 못하게 1억 2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는 약정으로 정해진다 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법 31조는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한다라는 취지를 선언한 것일 뿐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부가세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에 별도 약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판결한 것으로 매매 대금에 일단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 판결에서도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착오해서 포괄적 양수도 특약을 넣었습니다. 포괄적 양수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부가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게 되는데 매수인이 면세 겸용 사업자여서 부가세가 과세되게 되었습니다.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가세가 과세가 되었고 그러면 이때는 누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매도인은 매매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니 매수인이 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부가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판매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판매자가 납부해야 된다. 그래서 원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주택이라든지 상가를 매매 계약할 때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부담을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매매 대금이 있다라고 하면 뭐 몇억 원이다라고 하면 옆에 부가세 별도라는 것을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뭐 본계약에 따른 모든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라고 한다거나 매매 대금은 얼마이고 공급가액 얼마와 부가가치세 얼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 중에서 특히 건물 중에서도 상가에 해당하는 부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부과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전체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얼마에 계약을 하면서 부가세는 별도다. 뭐 이 정도 표시로 해가지고 하면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을 꺼려서 일단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포괄 양수도를 한다 해서 부가가치세가 무조건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꾸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수도는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 있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상치 못한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했을 때 사업의 포괄 양수도를 하지만 그러면 인정이 된 다음에 부가세가 면제가 되지만 만약에 부과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가세는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서 매도인이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부가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포괄 양수도를 하는데 만약 부가세가 부과됐을 경우에도 부가세 별도다라고 하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포괄 양수도와 관련해서 실패 사례를 한번 본다면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건물 신축 후에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매각을 했고 원고는 이를 부동산 임대월의 포괄 양도로 보아서 부가세 면제를 주장했는데 법원은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이상 주된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이지 일시적 임대 판매 활동에서의 부동산 임대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서 부가세 과세는 정당하다라고 판결을 해서 결국 부가세 부분을 납부를 하게 되었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인 신축업자가 부담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건물을 신축해서 매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축을 해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포괄 양수도 실패가 될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부가세 부분을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부가세 부분을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전제하에서 매매 대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포괄양수도 실패의 두 번째 사례를 본다면 인천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중개사의 조언에 따라서 포괄양수도 특약을 넣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업종이 달라서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매도인이 4,100만 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한 별도 약정이 없었으므로 매수인에게는 책임이 없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잘못된 법률 조언으로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매도인도 탈세 목적에 동의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을 퍼센트로 제한해서 배상해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포괄 양수도 같은 경우에 중개인이 중개 과실에 따라서 책임을 일부분 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중개사분들도 이런 포괄 양수도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부가세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같은 상가에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일단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가액에서는 총매매가에서 건물 기준시가 그리고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토지 공시지가 더한 금액을 나눠서 건물 부가세는 건물가액의 10%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건물가액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주택과 상가가 예를 들어 5대5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면 그 절반에 대해서 10%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계산의 예시를 본다면 매매가 7억 원이고 건물 기준 시가가 3억이고 토지 공시지가가 2억인 경우에 있어서는 4.2억 원, 4억 2천만 원이 나오게 되고 부가세는 4,2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5대5인 경우에 주택과 상가가 있는 상가주택인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2,1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부가세는 규정에 따른다. 그리고 부가세는 별도다. 아니면 누가 부담하느냐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포괄 양수도로 부가세를 면제받으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포괄 양수도가 안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부가세를 누가 부담할지 기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고 포괄 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명확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 양수도가 안 되었을 경우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 부가세를 계약서에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